가장 많이 받는 질문.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수도권 내에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구역들이 있나요? 인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 마지노선이 5억이에요.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난 구역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5억부터 출발하는데 이 5억이 어디냐? 노원구 상계뉴타운이 네. 5억 또 1억, 초중반. 또 1억 올랐어.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성북구 장이뉴타운에서 장이 14구역, 15구역을 추천드려요. 네. 여기도 5억 초중반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장이동 자체도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가 아니긴 하죠. 맞아요. 성북구에서도 사람들이 뭐 기름동, 기름뉴타운 이렇게 들어가지. 장이동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장이뉴타운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안 세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쪽짜리 뉴타운이 된 것도 있지만 장이뉴타운의 대장단지도 있죠. 4구역, 6구역, 10구역. 역에 가까운 지역들이 지금 다 관리처분 인가나서 이주철거 단계다 보니까 얘네가 완성돼야지 그 길이 연결될 거잖아요. 대단지 촌이 형성되니까 그렇게 돼야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라는 것도 있고 일단 4, 6, 19역 같은 게 일단 비싸요. 관천 안 거 살려면 아무리 못해도 9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5억 초반에 얘기한 거는 14구역, 15구역인데 14구역 같은 경우는 뭐 싼 이유가 있었었죠. 뭐 주변이 다 해제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좌우로 상하좌우가 다 이제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은 거죠. 그러면 15구역에 내가 간다.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입주까지 한 10년 걸리겠지만 10년 걸려도 안전하고 또 성북구 장이동에 5억 초반으로 갈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장이뉴타운 많이 추천드리고요. 7, 8억대로 보면 많이들 가는 게 이제 밑에 한강을 넘어서 신림뉴타운 쪽으로 갔다가 7, 8억 선으로 투자 들어가고요. 역시 한 8억에서 9억 선으로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을 바라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가장 저렴한 구역, 노량진 7구역 같은 경우는 10억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장구역, 13구역이 노량진 대장인데 여기도 뭐 13억 선, 그리고 관천 안대들 아무리 못해도 14억에서부터 15억도 가고 그 돈이면 이제 좀 더 가서 흑석뉴타운도 넘볼 수가 있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한남보다 한 4억대가 빠져 있어요. 주담대까지 잘 땡기면 뭐 한 16억 선에서 뭐 22억 선 이제 대출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성수. 그러고서 이제 한남뉴타운이 22억에서 25억. 이렇게 해서 서울 지역 재개발들은 이 정도만 해도 딱 금액별로 될 것 같고요. 구성남이 이제 경기도 재개발이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남은 어지간한 서울 재개발 지역 뺨을 그냥 후려칩니다. 그쵸. 성남에 이제 뭐 일명 333 얘기예요. 뭐 태평3, 신흥상, 상대원3 이렇게 이제 2022년도 정비구역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애들도 4, 5억대가 들어가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역시 구역이 워낙 많으니까 다르지만 광명에서 전매금지 걸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광명 9구역, 11구역 같은 경우는 틈새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사람들 물건이 나오긴 하는데 희소성 때문에 비싼데 여기는 물건이 워낙 많아요. 광명 자체가 전매 가능한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는 굳이 내가 사긴 샀는데 전매가 안 되잖아. 못 팔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가격이 더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나면 전매가 안 되는데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는 관천화도 전매가 가능한데 이 광명 기준으로 1, 2, 4, 5구역, 10구역, 14, 15구역이 이렇게 전매가 가능한 거고 9구역, 11구역, 12구역은 전매가 안 돼요. 이런 곳들 같은 경우를 좀 이런 틈새에 따라서 좀 찾아보면 잘하면 4억대 중반부터 광명 9구역 같은 경우 요즘 좀 떨어져서 그 정도 금액인가요? 그렇죠. 요즘 좀 빠져서 네. 타임머신을 돌리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만 됐었어도 사고 싶어요 하는데 맞아요. 지금 광명이 작년 금액으로 돌아갔어요.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광명 9구역은 4억대도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소장님 광명도 4억 소액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소액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기 동쪽으로 가게 되면 덕소 뉴타운이 있는데 덕소 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4, 5억은 봐야 돼요. 속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못해도 4억대는 봐야 되고 그럼 북쪽으로 가면 이제 위정부에도 재개발 지역도 있는데 뭐 4억까지는 보통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3억대. 더 소액으로라고 말하면 인천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 가면 2억에서 언더로도 갈 수 있어요.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 1억 중반으로부터 출발할 가능한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사실
썩 마음에 드는 재결 지역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인천도 관리처분 인가나고 뭐 하다 보면 4억도 가요. 나 넘어가죠. 그러면 인천인데 뭐 1억 5천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하죠. 이유가 좀 있죠. 구역이 좀 조그마다든가 좀 역에서 좀 떨어져 있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다. 주어슬 인간한 재개발이라는 게 뭔가 먼 나라의 일인 것 같지만 차라리 이쪽으로 인천에 있는 재개발 가도 된다라고 하는데 진짜 서울에 예정지를 가려고 하면 예정지도 예정지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통기획 떨어지고서 건축행위 제한 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거든요. 여기는 다음에 신통기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10억 이상이 필요해요. 예정인데 10억 이상이 필요한. 그리고 뭐 서계 청파 이런 데도 뭐 5억, 6억 그냥 막 착착 나가. 예정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지 1억 이런 거는 없다. 서울에서 노후도 맞는데 그래도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되려고 하면 최소 2억에서 3억은 필요해요. 예정진데도. 근데만 예를 들어서 예정진데 1억으로 투자 가능하대요. 5천만 원 투자 가능하대요. 얘기하면 위심부터 해라. 거기 노후도 맞는 거 맞냐? 부동산 플랜 한번 열어봐라. 시퍼런 지역에서 뭔가 빌라 신축업자분들께서 빌라 팔 때 그냥 빌라로서 팔면 잘 안 팔리니까 재개발 끼워 팔게 하는 거죠. 여기가 뭐 얼마나 비싸질까요? 이러면서. 신축을 팔면. 그쵸. 신축을 팔면서. 신축이니까 전세 금액도 높게 꽂아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갭 투자 5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너무 싼 건 좀 유심해야 된다.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즘에 이슈가 있는 게 바로 이 신통 기획이잖아요. 이 후보지에 대한 비교 분석부터 시작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구분까지 좀 얘기를 시원하게 깔끔하게 해주세요. 네. 제가 이게 조금 어렵긴 해서 뭐 투미TV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막 정리해 놓은 거 있으니까 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그렇게 보고요. 네. 오늘 그냥 퉁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퉁쳐서 불인이 분들한테 쉽게.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보통 말하는 애들은 다 민간이에요. 네. 그동안 다 민간이었는데 공공이 새롭게 출발을 했죠. 네. 공공으로 가는 대책을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5, 6 대책 같은 경우는 공공 재개발, 8, 4 부동산 대책이 공공 재건축, 그리고 이 공공 재개, 공공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 시행자 방식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 이건 도정법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도정법상에 그 SH나 LH와 공동으로 시행해서 조합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5, 6 대책 그리고 8, 4 대책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공공재개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공재개발에서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사부동산 대책인데 이 이사부동산 대책은 직접 시행자 방식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도정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지 다른 법률들 이것도 좀 나눠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애들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경우는 조합은 없어요. 그냥 LH, SH가 그냥 독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본 지구 지정돼서 가는 지역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증산 4구역이라든가 해당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사 대책 여름에 못 사요. 이제 원래 맨 처음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님께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2021년도 2월 4일에 발표해진 이사대책인데 이 이사대책 이후로 계약한 사람들 다 현금 청산 시켜버리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좀 바꿨죠.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및 뭐 빈소법이 개정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개정했느냐, 이 이사대책으로 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 의결일 다음 날부터 취득한 사람은 현금 청산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언제냐? 2021년도 6월 29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지났잖아요. 우리는 매선 순간 청산 대상자로 바뀐다. 이것만 외우면 되죠. 이사 대책 혹은 3080 플러스라고 대책들이 나오거든요. 얘네들 우린 쳐다볼 것도 없다. 내가 사면 안 되고 그냥 나는 5, 6 대책이든 신통기획이든 모아주택이든 그런 걸로 가려고 샀는데 이사 대책으로 갖다가 지정이 돼버리네? 그건 좋아하면 안 된다. 창문표를 던지면 난 청산이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잘 모르는데 여기 뭐 재개발하는데 좋은 건가 보다 하고서 동의를 찬성하면 찬성은 찬성이고 넌 청산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뭔진 알고서 찬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고 5, 6대책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아요. 이제 다만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가 존재합니다. 이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특정 기점 이후로 쪼개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사대책 공공재개발과 착각을 하는데 2사대책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 이후로 아예 매도가 안 돼요.
정확하게 매수 매도는 가능한데 우선 공급권이 안 나오거든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5, 6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간 재개발도 권리 산정 기준들은 다 있어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이란 거는 특정 시점 이후로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점 이후로 쪼개기를 금지하는 거죠. 다물건으로 갖다가 막 여러 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업성 낮추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대표율 신축 빌라 짓지 말아라 라는 건데, 이게 각자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5, 6 대책 공공재개발 1차로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2020년도 9월 21일 권리선정 기준이고요. 그리고 신통기획 이번에 선정되었잖아요. 1차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1년도 9월 23일이, 이번에 2차로 공공재개발에 들어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2월 30일이 권리선정 기준입니다. 여기서 완전 끝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공모 일자가 보통 권리산정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공모하는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즉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2022년도 1월 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숫자가 정말 많죠? 이거를 저도 간혹 가다 보면 헷갈려요.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내가 가는 사업장이 뭔지를 알아보고 투미TV에서도 권리산정 기준을 검색하면 딱 정리한 영상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서 이 전에 지어진 빌라다. 그럼 이 쭈건이 나오는 거고, 이후에 지어진 빌라면 현금 청산인 거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임장 가지 말란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예정지는 무조건 가야 돼요. 이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임장 가면 여기를 하면서 가지 말란 얘기 했지만, 예정지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에 대한 노후도를 무조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현장을 가서 여기 주변은 좀 안 되겠다. 왜냐면 내가 사는 빌라가 노후된 빌라라 하더라도 내 주변에 신축이랑 같이 묶일 수가 세트로 없으니까. 묶일 수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정지는 무조건 현장 가서 심란하면 오히려 안심. 여기는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하면 안심인데, 근데 여기서 시급하다는 것도 주관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예정지가 그만큼 어렵다. 무허가 네. 가서 정말 진짜 쓰러져 가기 일보 직전이네 라고 하면 확인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요. 예정지 가서 이거 너무 새 건데? 이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3월 9일 이후에 정비 사업에 대한 분야,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풀어주시죠. 이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든 간에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지금 타이밍.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역대 최저예요. 네. 뭐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역대 최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떨어진다 뭐다 얘기를 하는 언론 기사들, 그리고 요즘 정부 주도 하락이라는 말도 좀 있잖아요. 네. 현장을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좀 되게 재밌는 게, 실거래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그 와중에 아크로 리버파크 46억 6천 또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뭐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뭘 보라고 하냐면, 지금 매매 거래량 역대 최저예요. 최저라는 거는 뭘까요? 파는 사람들도 확실히 던질 생각도 없고, 사는 사람들도 확 접근할 생각들도 없고, 그리고 막상 살려고 해도 현장 가보면 급매물이 있는 지역들도 있긴 한데 딱히 내가 원하는 지역이 괜찮은, 또 혹은 아파트다라고 하면 실거주 가능한 거기 싼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망을 계속하고 네. 있는 몇 개월 동안 네. 지금. 네. 제가 여기서 포인트라고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전월세 거래량도 바닥이에요. 전세도 잘 안 빠져요 지금.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막 사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라는 확신도 없으니까 전세도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거죠. 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집을 사겠어요? 전세로 가겠어요? 전세로 가죠. 그렇죠. 전세로 가죠. 왜냐면 집값 빠질 거니까. 그럼 전세로 2년 있다가 집값 쭉 빠지고 그때 사야지 하는데, 사람들이 선택을 다 안 해요. 지금 뭔가 다들 혼돈의 카오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결국은 이게 핵심 포인트는 뭐냐? 매수자들도 다 대기 타고 있다. 진짜 경기가 안 좋을 때 최소한의 거래량이라는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주 학군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맞아요. 기본적인 이동에 대한. 거래량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는데, 이게 다 눌려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일단은 대선 이후로 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그건 대선 이후에 올라가냐 떨어지냐라는 건데,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안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올라가요.
이거를 애들이 단언할 수 있느냐? 역대 최저로 이렇게 다들 관망하고 있고 일단은 방향성 어디로 튀냐에 따라서 가격대도 쫙 올라갈 건데 이게 대선만 있으면 사실 공약으로 가는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역대 지방선거 전에 안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사실 대통령이 진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양당 후보님 다 걸었잖아요. 이건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고시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가중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초안 같은 건 좀 힘들지 그쵸. 않을까요? 재건축 초과입 법을 관수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법이니까. 거니까. 네. 국회 총선이 그대로 2년 뒤입니다. 총선은. 그렇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공약 때도 여러분의 청사진만 그리는 게 아니라 가려볼 게 있다. 대표 서울시장님도 뭐 이것저것 풀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요즘 시장님이 네. 못하는 것들도 맞아요. 많거든요. 공약 중에. 뭐 재건축 풀어주겠다 했지만 시장님은 안전진단조차도 못 건드려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이제 있지만 근데 이제 대선 자체는 그래도 서울만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욕을 먹겠죠. 특정 지역 개발보다도 전체적인 큰 그림 이런 쪽으로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목동이 있잖아요. 목동 주민들의 표를 못 받으면 당선이 안 되죠. 그럼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목동만 가면 다 재건축 막 풀어줍니다. 막 이러고 다니지. 목동은 그 모양 그 꼴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은 아무도 못하죠. 못하죠. 무조건 그 지역구에 대한 개발 공약들이 다 내세워요. 이게 뻥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얘기했냐? 지금 거래량 역대 최저는 얘기했잖아요. 전월세 거래량도 역대 최저는 얘기했잖아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기다림이 끝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지방선거 때 개발 공약들이 빵빵 터져 나올 거고 대표적으로 당장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도 뭔가 서울시장 됐을 때 내세웠던 공약들이 있는데 막상 뜯어보면 실천한 거 거의 없어요. 왜냐? 욕먹을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대선 이후로는 당장 잠시주공 5단지는 50층 이제 통과됐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뭐 5만 가지 공약들이 막 다 발표하겠죠. 그렇게 가면 안 뛰겠어요. 뛰죠. 매물도 많잖아요. 지금 네. 거래량이 적다 못하는데 급매물이 있어도 몇 개 없어요. 그럼 그 몇 개 없는 급매물을 빨리 잡아야 되지. 기다려서 이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기는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입지별로 조금 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뭐 다 같은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뭐 답이 안 나온 애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 지방이라고 무시할 때가 아닌 데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잘 공부를 해봐가지고 사실 대선보다 중요한 건 전 지방선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관망할 때 지금 움직여라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간 쇼핑하는 느낌 아닐까요? 그쵸. 오히려 지금은 좀 골라볼 수 있어요. 그니까요. 오히려 전에는 뭐 조율이란 게 어딨어요. 깎아주세요가 어딨어요. 아까도 그냥 더 올리면 올렸지 뭐. 말도 못 못 꺼내죠. 꺼내고 눈치만 보고. 근데 오히려 이런 시점에 약간 이 물건 저 물건 많을 때 동호수도 조금 비교해보고 맞아요. 타입도 한번 보고 아니 조금 깎아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급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분 탓이라도 우리 뭐 500만 원이 어디예요? 그럼요. 중개 수수료 버는 거잖아요. 그럼요. 오늘 부지런 TV 나오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진짜 부룡님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고 투미TV에도 이제 초대를 하셨었고 뭐 전에도 이제 부지런 카페에서 강연도 제가 한 적도 있었었고 네. 미모의 기타 씨님과 함께 진행은 처음인데 네. 그래서 워낙 질문을 잘해주셔서 재밌게 대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투자자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오면 어떨까요? 네, 그래도 좋죠. 네. 약속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장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보고 공부해봤었을 때 정말 기회의 땅에 올 수 있으니까요. 재개발, 재건축 관심 있다라고 하는 김재경 소장 투미TV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